이라는 미 해군에 도전했습니다.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유조선에 발포했습니다.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20일 안에 해군, 방공망, 지도자, 그리고 핵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다른, 더 도전적인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 작전 함정의 41%가 현재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미국 해군력의 거의 절반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더 많은 병력이 이동 중입니다. 대규모 병력이 2단계를 위해 이동 중입니다. 현재 2,500명의 선원과 해병으로 구성된 완전 부장한 상륙 전투 부대인 제32일 해병원 정대가 태평양에서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 척의 상륙전 함정에 탑승한 USS 트리폴리 상륙 강습함은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함정이 될 것이며 두 척의 지원 함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업 위성이 트리폴리를 대만 근처에서 포착했으며 이는 그 지역에 도달하는 데 최소 일주일이 더 걸릴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부대는 보통 오키나와에 주둔하며 태평양에서 작전합니다. 중동으로의 배치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일시적인 공백을 남깁니다. 펜타곤은 이 위험을 수용했으며 이는 이란에서의 필요가 그만큼 긴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항공모함이 현재 전투 중입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은 전쟁 첫날부터 출격을 수행하며 아라비아해에 있습니다. IRGC는 링컨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사진으로 이를 반박했으며 그 배는 정상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폴리티팩트는 그 바이럴 비디오들이 가짜임을 확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군함인 제럴드 R 포드호는 홍해에 있습니다. 카리브해에서 지중해로 이동한 후 수에즈 운하를 통해 홍해로 갔고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포드는 현재 베트남 전쟁 이후 가장 긴 항공모함 임무인 11개월 배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배의 세탁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작전상 부적합한 상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포드는 화재 피해로 인해 수리를 위해 그리스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시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해에서 항공모함의 능력이 상실될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계획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해군은 사기가 높다고 말하지만 11개월 동안 바다에 머무르는 것은 기계적으로나 인도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포드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고 있습니다. 10만 톤급 핵 추진 슈퍼캐리어인 USS 조지 H.W. 부시는 버지니아에서 COMP2X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최종 훈련 동안 항공모함 비행단 취들은 1586번의 출격을 했고 693번의 주간 착륙과 682번의 야간 착륙을 했습니다. 지휘관은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든 주요 전투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시는 대서양을 건너 동부 지중해에 배치될 것이며 지친 포드를 교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시가 도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처음으로 세 척의 미국 슈퍼캐리어가 이 지역에서 동시에 작전 중입니다. 세 척의 배는 지중해에서 서부 이란, 홍해에서 남부 이란, 아라비아해에서 동부 이란까지 서로 다른 구역에 있습니다. 하루에 300회 이상의 전투 출격, 이란이 어느 방향으로 돌더라도 뒤에서 공격받을 것입니다. 이 다축 구조는 이란의 방어 계획을 붕괴시킵니다. 당신은 자원을 세 방향으로 동시에 분산시켜야 하며 어느 한 방향에서도 충분한 방어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과되었지만 아마도 가장 위험한 요소는 오하이오급 유도미사일 잠수함입니다. 이들은 확실히 이 지역에 있지만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자들로 각각 153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몇 분 안에 이란의 해안 목표물, 항구, 지휘소, 미사일 배터리 등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란에게 이것들은 아마도 가장 위험한 요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를 알 수 없고 탐지할 수 없으며 방어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은 보이는 위협보다 훨씬 더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3월 18일 로이터 보도는 수천 명의 병력을 추가합니다.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검토 중입니다. 82 공수사단의 휴가가 일주일 전에 취소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18시간 이내에 공중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신속 대응 부대이며 휴가 취소는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신호입니다. 해군력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우려스러운 발전은 공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의 화이트먼 공군 기지에서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가 탄약을 재장전하고 있습니다. 각각은 내부 경납고에 14톤짜리 GBU-57 2개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재래식 폭탄으로 60m 깊이까지 관통할 수 있는 괴물입니다. 이 폭탄들은 이란의 깊은 지하 핵시설과 미사일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비축량이 임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공군은 보잉에게 6,255만 달러의 긴급 보충 계약을 수여했습니다. 새로운 폭탄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B-1B 랭서는 지역 기지에서 GBU-72로 재장전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이전에 분석한 바와 같이 전투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세대의 5,000파운드 벙커 버스터 폭탄입니다. 이 폭탄은 이란의 해안 터널을 붕괴시켰으며 더 많은 폭탄이 추가로 오고 있습니다. B-52 스트래토포트리스는 순항 미사일과 재래식 탄약으로 이란의 물류 기반을 계속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분석은 작전에서 중요한 변화를 강조합니다. 미국은 이제 비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서 더 저렴한 JDM, GPS 유도 정밀 폭탄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란의 방공망이 붕괴되어 미군 항공기가 더 이상 안전한 거리에서 기싼 미사일을 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접근하여 저렴한 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한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2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제 몇천 달러에 불과한 JDAM이 같은 일을 합니다. 이는 미국의 탄약 기피를 극적으로 증가시켜 전쟁을 훨씬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르단의 무아파크 사이트에 있는 F-12E 스트라이크 이글은 영국의 RAF 레이크니스에서 옮겨져 재무장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브다 공군 기지에 있는 12대의 F-22 랩터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배치된 공정 무기로 계속해서 공중 우세를 제공합니다. 벤구리온에 있는 14대의 공중급유기는 미군 전투기가 이란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카타르의 알루데이드에는 영국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논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목표는 더 이상 기존 무기를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미사일 공장, 드론 생산 시설, 부품 공급망, 이란 혁명수비대의 물류 네트워크 모두가 목표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4시간 동안 100개 이상의 정권 생산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에 있는 IRJC 쿠드스군 소속 무기 수송 항공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위성 이미지는 17대의 손상된 항공기를 보여줍니다. 이란의 18개 공군 기지 중 10개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파이투로는 구멍이 뚫렸고 강화된 정납고는 붕괴되었습니다. 이 모든 파괴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항복하지 않고 여전히 싸우고 있으며 그들이 보유한 비대칭 전력은 미국의 진정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지하입니다. 이란의 아이메이디 도시들 산속 수백 미터 깊이로 파인 거대한 터널 시스템입니다. 유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철도 시스템을 따라 이동하며 터널 입구에서 나와 발사한 후 다시 대피소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시설 중 일부는 GBU-57의 60m 관통 능력을 초과하여 타강감 아래 200에서 300m 깊이에 있으며 이란은 미드나잇 해머 공격 이후 이 터널을 더욱 깊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주일간의 집중 폭격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활동 중인 탄도미사일 발사대 수의 큰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란은 계속해서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드론 60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바이 근처의 연료 저장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카타르는 2차례의 미사일 공격을 요격했습니다. 쿠웨이트 해협에서 800km 떨어진 유조선에 대한 해상 드론 공격, 분쟁의 지리적 경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알리 알살렘 공군 기지에서 쿠웨이트 타이푼 전투기 세대가 파괴되었다는 주장이 돌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전한 거리에서 이 전쟁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국 군대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란은 또한 KC-135 공중급유기를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쿠웨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5대의 탱커가 손상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공중급유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타격입니다. 탱커가 없으면 항공기의 범위가 줄어들고 출격 횟수가 감소하며 작전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목표로 하는 것으로 미국의 물류 기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160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숨겨진 이동식 발사대를 찾는 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헤그세스는 신중한 미사일 발사량이 90% 감소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걸프 전역에 미사일을 퍼붓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순은 중요합니다. 이란의 판약이 소진되면 발사대는 침묵할 수 있지만 보충할 수 있다면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목표는 바로 이 생산 능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분석이 아니라 선전입니다. 고립.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는 호르무즈 연합에 참여를 거부합니다. 스페인은 로타와 모론 기지를 폐쇄했습니다. 나토는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작전을 주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제한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프 국가들은 이미 전쟁 전에 이란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미국의 영공과 기지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태평양의 공백, 해군의 41%가 중동에 있다는 것은 태평양에서 중국의 문을 열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방부의 최악의 시나리오, 미국이 이란과 전쟁에 얽매여 있는 동안 중국이 대만에 개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략적 긴장은 작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베트남 이후 보지 못한 포드의 11개월 배치, 승무원들은 지쳤습니다. 부시가 도착하면 포드는 휴식을 위해 후퇴할 수 있지만 전환 중에 수용력이 감소하고 부시의 지역 배치는 10일에서 12일이 더 걸릴 것입니다. 판약 깊이 GBU 57제고는 중요합니다. B2 함대는 작습니다. 토마호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각각 약 200만 달러가 듭니다. 미국은 더 저렴한 JDAM으로 전환하여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방공망이 붕괴되었기 때문에만 가능하다. 이란이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으로 방공망을 재건할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란의 질이 160만 제곱킬로미터, 자그로스 산맥, 깊은 터널들, 모든 이동식 발사대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고정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지만 이동 중이거나 숨겨진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장 자주 묻는 질문, 미국이 지상작전을 개시할 것인가? 대규모 침공은 극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CSES, 이 지역의 병력은 징벌적 공격에는 충분하지만 지상작전을 위한 물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작전은 다릅니다. MEU의 지역 도착은 신호입니다. K-하흑 섬 시나리오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립된 섬으로 방어가 대부분 파괴되었고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흐르는 전략적 지점입니다. 3월 13일에 섬이 폭격을 받았지만 석유 시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메유가 KR계 상륙 작전을 수행하여 섬을 확보하는 것은 이란의 석유 수익을 완전히 차단하는 외과적 조치로 전면 침공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치명적입니다. 반면에 지상군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지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당한 위험도 수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상은 경미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소모 폭격.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란의 전투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사일 공장, 드론 생산 시설, 부품 공급망, 이란 혁명 수비대의 물류 네트워크가 모두 목표입니다. 지상작전을 수행하지 않고 공중과 해상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정권의 군사 능력을 영구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불시가 인수하면 세 방향에서 새 항공모함으로 동시에 작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포드는 휴식을 위해 철수할 수 있지만 불시가 인수할 것입니다. MEU와 함께하는 K-하흑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B2EAS는 계속해서 지하 깊숙한 시설을 타격할 것이며 이 전쟁에서 아마도 가장 어려운 목표인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은 포괄적인 해군 및 해안 작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확보하기 위해 이란의 전체 해안 방어 능력, 미사일 터널, 고속정 기지, 드론 발사 지점,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분석한 레이더 기지를 체계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지배를 제거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심각한 역량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공격하면서 재배치합니다. 이는 소모전이지만 해상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최소한 3주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곧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란은 필요하다면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재래식 능력을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입증된 사실이지만 이란의 지리적 위치, 비대칭적 결의, 지하 능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시간, 결의, 그리고 비용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대가를 치를 의향이 있는가, 그것이 전쟁의 진정한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라크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이란, 이곳이 이 교훈이 다시 한번 시험될 무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대단하게 뵙다 마담.